반갑습니다. 간호사이자 작가 김민소입니다. 저는 현재 가정전문간호대학원에 이제 재학 중이고요. 이제 한 학기를 마쳤고 이제 올해 실습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책으로만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는 실습을 나가면서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되게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학기를 시작하기 전이라 지금은 가정간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더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8월인데 11월이 되면 전문간호사 이제 대학원에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작년 이때쯤에 저 역시도 이제 가정전문간호사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에 과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벌써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벌써 한 학기를 끝났네요. 지금도 이제 아마 가정전문간호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간호의 장점만 이제 부각을 한다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문제들과 단점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어야지 가정간호 전문대학원을 생각하는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한 학기밖에 이제 배우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 전문간호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관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해서 장점이라면 이제 어떤 병원이냐, 어떤 센터에 소속이 되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비교적이면 이제 페이가 되게 높은 편이고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가정전문대학원이 5군데 있고요. 한 해 배출되는 인원이라 봤자 30명 이제 조금 넘겠죠. 가정간호센터가 이렇게 오픈을 하려면은 가정전문간호사가 최소 2명은 있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2명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를 따서 취직을 한다 해도 본인이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집 근처로 보통 취직을 하잖아요. 가정전문간호사를 이제 구할 수 없는 이제 지역에 있는 센터는 사람을 구하기 되게 많이 힘들겠다 이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할 때는 혼자 이제 운전해서 다니는 거고 혼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처치를 하고 이제 처치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혼자 다른 집에 가고 또 혼자 처치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부담감을 되게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되게 편한 마음으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러신 분한테 되게 안성맞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간호 처치를 하는 것들이 병원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케모포터 관리라든지 뭐 소아 드레시, 뭐 PICC 케어, 뭐 이제 콧줄 체인지하는 거, 뭐 티튜브 체인지하는 거, 폴리 체인지하는 거, 뭐 이게 숙련이 된다면은 크게 이제 어렵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이든 가정이든 간에 혹시나 모르는 응급 사항이랑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것을 다 제외하고 그 일 자체만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비슷한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많이 부담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을 혼자서 이제 처치하고 이제 혼자서 운전하고 다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심적 부담감이 있고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되게 느껴지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비슷한 일의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되게 지루하고 이제 단조롭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든지 중환자실 같이 되게 바쁘게 이제 돌아가는 곳에서 되게 일하시는 것이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가정간호라는 이제 영역 자체가 되게 그렇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없고 되게 심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은 한 번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점이라면은 방문 간호사랑 하는 일이 너무나도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제 오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실습도 나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문적인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친 이제 전문 간호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전문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고유의 영역이 있어야지 이게 가치가 더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방문 간호사랑 이제 필드에 나가서 하는 일이 거의 같다는 것에서 한편으로는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방문 간호사가 하는 일을 방문 간호 조무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방문간호사라는 이제 영역 자체를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는 장기요양 등급을 이제 받은 이제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이제 닥터가 적어주는 지시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간호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지시서에 있는 내용들이 가정전문간호사가 이제 가정에서 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 안에 PICC 케어부터 뭐 T튜브 체인지까지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다 들어가 있는데, 방문간호 조무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방문하는 사람이 방문간호사인지 방문간호 조무사인지 그런 것도 전혀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처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방문간호 조무사라는 일도 필요한 잡이긴 합니다. 하지만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조무사의 이제 영역의 업무의 차이는 확실하게 당연히 두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과 가정간호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너무 똑같아서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랑 가정전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똑같고, 학회에 가도 가정전문간호사랑 방문간호사가 이제 똑같이 이제 학회에 가서 교육을 듣게 되는 거고, 가정전문간호사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제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정전문간호사를 따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속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방문간호사랑 가정전문간호사는 확실히 이제 틀린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간호라는 처치 그것만 그냥 보았을 때는 이렇게 그냥 똑같아도 되나라는 진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되게 많이 이제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전문 이제 간호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좀 생각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겸직으로 이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전문 간호사랑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직접 느껴보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제가 느꼈던 가정전문간호사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2학기 수업이 끝나고 또 실습을 또 한 차례 더 나가고 그렇다 보면은 지금보다 또 이제 생각의 깊이와 폭이 더 많이 커지고 깊어질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그런 상황을 장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단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다른 분들의 자료도 이제 충분히 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